오늘은 8월달에 있을 아파트 투자반에서 공부할 내용과 물건들이 여러 개가 있는데 몇 가지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이렇게 물건을 올려드리는 이유는 8월달에 있는 아파트 투자반의 교생들에게 내가 공부할 물건이 뭐가 있는지 이렇게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에 이렇게 방송을 녹음해서 여러분들에게 올려드립니다. 일단 8월에 있을 아파트 투자반은 실제 나와 있는 물건을 가지고 권리관계를 배우고 현재 나와 있는 아파트를 어떻게 시세조사를 해서 입찰가를 선정하는지를 배우는 수업입니다. 이번 아파트 투자반 29기의 모집기간은 8월 5일까지이고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 있는 전화번호로 연락 주시면 저희 실장님께서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아파트 투자반에 조사할 물건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간추려서 한 4개 정도 물건을 올려드릴 테니까 미리 한번 보시고 이 아파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은 수업 시간에 얘기해 주시면 제가 보충 설명을 해주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하시고요. 그리고 대구에 있는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파트 투자반이니까 아파트에 체크를 하시고, 그리고 우리가 모의 입찰을 하는 날이 8월 22일부터 8월 25일에 있는 물건을 조사해서 모의 입찰을 보겠습니다. 한 번 정도 떨어졌는 물건을 한번 골라보겠습니다. 그날 있는 물건이 총 12건이 있네요. 자, 이렇게 12건이 있는데 대표적인 걸 4개 정도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여기 수성구에 있는 메트로 팔레스를 한번 먼저 볼게요. 자, 이 메트로 팔레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용 면적이 25평 정도 됩니다. 이 25평이면은 부동산 가서 한번 물어보면은 한 35평에서 한 36평 뭐 이 정도 얘기할 것 같고요. 지금 감정가가 4억 2천인데 한번 떨어져서 2억 9,400으로 떨어졌는 물건입니다. 자, 여기는 지금 소유자가 점유하는 걸로 이렇게 보이고요. 보증 등기일이 2003년 2월 5일이니까 지금부터 해서 한 14년 정도 된 아파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달에 있는 관리비는 7월 4일까지 미납된 게 없다고 이렇게 하니까 여기는 진짜 소유자가 살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내가 이 물건을 만약에 받았다면은 이 소유자한테 한 어느 정도는 이사비를 좀 챙겨줄 수도 있겠구나라는 걸 여러분들이 좀 감안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보시면은 5단지에 있는 세대수는 총 689세대입니다. 그리고 동수는 한 7동 정도가 있고요. 난방은 도시가스를 쓰고 있네요. 도시가스인데 개별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방은 총 3개에 화장실은 2개 정도 지금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있는 34평에서 36평 되는 동일평수가 288세대 정도 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은 주차 대수가 138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이렇게 689세대가 있는데 1380 정도 주차를 할 수 있다면은 한 집에 2대 정도는 될 수 있다는 얘기죠. 보통 요즘은 한 집당 차 한 대는 통상적으로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여기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내가 좀 산다라고 하는 분들이 거주를 하기 때문에 한 집에 2대 정도는 갖고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게 봤을 때에 이쪽에 세대수가 689세대인데 주차할 수 있는 대수가 1380대라는 거는 여기는 미리 요 시행사에서 지을 때 한 집당 2대 정도 될 수 있도록 감안하고 지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실거래가를 한번 볼까요? 동일평수에 나와 있는 이 평수대에서 17년 5월, 그러니까 5월 달에 거래됐던 게 3억 8,830만원에 거래가 됐네요. 그리고 똑같이 14층인데 3억 9,900에 거래된 것도 있었고, 그러니까 여기는 3억 8천에서 4억까지는 거래가 되는 곳이구나 라는 걸 지금 알 수가 있습니다. 전세를 한번 볼까요? 전세는 동일평수에 15층이 3억 4,500에 5월달에 전세로 들어온 게 있었고요. 그리고 4월달에 10층은 3억 6천에 전세가 들어온 게 있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전세도 한 3억 5천에서 3억 6천은 받을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걸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월세 같은 경우에는 이거보다 평수가 작은 것도 5천에 80 정도는 받습니다. 그러면 요거보다 작은 것도 5천에 80 정도 받을 수 있으니까 우리 물건은 이거보다 평수가 더 크니까 보수적으로 5천에 80 이상은 받을 수 있겠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 지역의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사진은 이렇게 딱 봐도 계단식의 아파트 구조라는 게 느껴지시죠? 예, 이쪽에 호실이고요. 자, 지도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요, 메트로팔레스는 1단지하고 2단지하고 3단지하고 5단지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바로 위쪽에 보시면 이마트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마트가 가까이 있으니까 장 보는 거에서는 뭐 크게 힘들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조금만 올라가면은 이쪽에 중앙초등학교가 있습니다. 중앙초등학교가 있으니까 신혼으로 시작하는 이 집에서는 아기가 태어나고 초등학교를 6년 동안 무난하게 보낼 수 있다는 생각이 들겠죠. 그리고 그 위에 올라가시면 하랑공원이 있는데 이 하랑공원 안에 수성도서관이 있습니다. 뭐 어른들이나 애들도 도서관이 가까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안하게 도서관 가서 공부도 하고 내가 보고 싶은 책도 내가 골라볼 수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지금 이렇게 보시면은 교통편이나 다른 걸 봤을 때는 이쪽에는 불편할 것 같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 살고 있는 사람들은 대중교통을 잘 사용 안 할 것 같습니다. 보통 뭐 자기가 갖고 있는 자동차를 이용해서 왔다 갔다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물건 한번 볼게요. 신서 롯데캐슬 한번 볼까요? 신서 롯데캐슬 레전드 사건 번호는 2016 타경 11691 임의경매고요. 동구에 있는 신서 롯데캐슬 레전드고요. 백이동에 있는 11층에 1103호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23층에 11층이니까 한 중층 정도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리고 전용 면적이 지금 18평이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24평이나 25평 이런 식으로 얘기할 것 같습니다. 현재 여기도 채무자가 지금 소유하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감정가는 2억 3천에서 한번 떨어져 가지고 1억 6,100만원 정도에 시작하는 걸로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요, 5월 17일 때 입찰이 있었는데 23명이 들어왔어요. 23명이 들어왔는데 3억 4,300에 져가지고 이분이 1등이 했는데 잔금 기일 날짜에 잔금을 안 치르고 미납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미납을 했을까? 그런 의심이 되겠죠. 1등이 3억 4,300이었고 2등이 적어놓은 가격이 2억 7,300이었단 말이에요. 이것만 봐도 한 7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죠. 그러면 이분은 이렇게 23명이 들어왔는데 2등하고 7천만 원이나 차이 난단 말이에요. 그럼 본인이 요거 받고 나서 다시 부동산에 물건을 한번 확인을 해봤겠죠. 저도 이날 현장에 있었단 말이에요. 이 물건 낙찰 받아가는 걸 봤는데 그때 제가 생각했는 게 이번에 요 물건은 나중에 잔금 치를 때 미납을 하든 불허가를 신청을 해가지고 불허가를 받든 둘 중에 하나는 분명히 이루어지겠구나라는 생각을 했단 말이에요. 아니나 다를까 6월 23일 때 잔금 날짜였는데 미납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8월 23일 때 다시 기일이 잡혔는 거죠.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요? 그렇게 생각했는 이유가 있겠죠. 그때도 아파트 투자반이 있어가지고 교육생들하고 저하고 같이 조사를 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조사를 했을 때는 이때 거래되는 가격이 2억 3천 정도에 우리는 거래되는 걸 확인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등도 2억 7천에 적었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시세 조사를 잘못했나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요. 이번에 한번 나왔는 김에 다시 한번 시세 조사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물건을 다시 이제 올려가지고 조사를 새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미납을 했기 때문에 보증금이 사항이 틀려졌습니다. 원래 17년 5월 17일 때 그때 보증금은 10% 최저가의 10% 1,610만 원만 가지고 오면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납을 했기 때문에 20%를 이제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20%를 준비하는 이유는 법원에서 전 입찰자가 이렇게 실수를 해가지고 잔금을 미납을 했으니 너희들은 더 디테일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신중하게 이 물건 들어와라는 의미에서 경각심을 주려고 20% 그러니까 3,220만 원의 보증금을 설정을 해놨는 겁니다. 제가 이걸 보면서 또 느끼는 게, 이 시세조사가 정말 중요하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내가 어떻게 시세조사를 했냐에 따라서 입찰 가격이 틀려진단 말이에요. 이분이 시세를 얼마 정도에 파악했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이분 같은 경우에는 7천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인근 부동산에 다시 확인하러 갔을 거란 말이에요. 실제로 시세가 이렇습니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는 이 사람은 잔금 치르는 그때까지도 일상생활이 잘 안 되실 거예요. 1600만 원이면은 한 달에 100만 원씩 적금을 해도 1년이면은 1200밖에 안 돼요. 근데 잔금을 안 치르면은 1600만 원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보증금은 권리 관계자한테 같이 이렇게 배당이 이렇게 나갑니다. 내한테 돌아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돌려받지 못하고 1600만 원 날렸다 그러면은 지금 또 이분은 하루하루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을 거라고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만큼 시세조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내가 시세조사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이렇게 가격을 되게 높일 수도 있는 거고요. 내가 시세조사를 너무 보수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맨날 입찰 들어가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한 시세를 내가 파악을 해야지 입찰에 들어가더라도 내가 2, 3천을 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하여튼 요 물건은 지금 전용 평수가 쪽에 18평 정도 이렇게 얘기하니까 한 24평에서 25평 이렇게 얘기할 것 같네요. 그리고 청소는 11층이니까 중층으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는 보존 등기일이 2007년도 5월 21일이니까 이거는 한 10년 정도 됐는 아파트구나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요, 여기 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총 세대수가 619세대 정도 되고요. 주차 대수는 829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총 4개 정도의 동이 있는데 여기는 도시가스에서 개별로 지금 사용하는 걸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똑같은 평수에 6월달에 거래됐던 게 12층이 2억 3,550에 거래된 게 있고요. 그리고 5월달에 실거래를 올려놨는 게 2억 3천 정도의 실거래가 올라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는 2억 3천에서 2억 3,500 정도는 시세가 이 평수에 도는구나 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전세 같은 경우에는 4월달에 21층이 1억 8천 정도에 거래가 됐고요. 그리고 월세는 2천에 60도 받을 수 있는 지역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실제로 다시 한번 현재 시세가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시 조사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 이거는 이때 당시에는 4월달에는 이렇게 시세가 돌았는 거예요. 전세가 이렇게 돌았고 월세가 이렇게 돌았고 매매도 이렇게 2억 3천이나 2억 3,500에 그때는 이렇게 돌았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오해하고 계시는 게 항상 시세라는 게 4월달에 2억 3천이면 5월달에도 2억 3천이고 6월달에도 2억 3천이겠지라고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단 말이에요. 아닙니다. 시세라는 거는 하루하루 다르게 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4월달에 2억 3천이 시세가 돌았다면 앞으로 8월달에 있을 이 물건도 8월달에 이제 우리가 받아야 되는 이 시기에 시세가 똑같이 돌 거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거는 오산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받을 물건은 현재 시세가 얼마 정도 드는지에 대해서 아셔야 되는 겁니다. 자, 이쪽에 사진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사진을 보시면은 딱 봐도 계단식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여기는 집 앞에서 찍은 사진이고요. 자, 지도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보시면은 이 아파트 바로 옆에 이마트가 있어가지고 장 보는 거는 되게 편리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만 걸어 나가면은 각산역이 있어서 교통편은 편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 롯데캐슬 레전드를 보시면은 주위에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가 없어요. 이게 신혼 때 들어와가지고 애기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살기가 참 괜찮을지 모르겠지만 애기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쯤 되면은 이 길 건너편에 있는 대경 네스빌이나 용조 1단지, 2단지, 3단지 쪽으로 이사를 가려고 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겠죠. 그러니까 애기가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까지는 이쪽에는 살기에는 나쁘지 않는 지역이네 라는 게 판단이 되는 물건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물건요. 이 물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수성구 신매동에 있는 CG 청솔타운, 이 물건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성구에 있는 CG 청솔타운이고요. 청소는 10층이고 호실은 1006호입니다. 그리고 사건 번호는 2017 타경 940 2017 타경 940 임의 경매로 진행되는 거고요. 요거는 실평수가 지금 17평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부동산에서 23평이나 24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네요. 감정가는 1억 9,100인데 한번 떨어져 가지고
1억 3,370만 원에 이제 최저가로 시작하는 거고요. 이거 같은 경우에도 똑같이 소유자가 지금 살고 있겠구나라는 걸 추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존 등기일은 1995년도에 보존 등기를 했으니까 아파트는 오래됐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요. 15층 중에 10층이니까요. 고층으로 한번 보고 이렇게 조사를 해볼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권리관계를 한번 볼게요. 최초 95년도에 보존 등기를 했고요. 98년도에 이원심이라는 사람이 이 물건을 샀습니다. 그리고 한 7년 정도 지나서 이쪽에 지금 현재 소유자 외 한 명, 그러니까 부부 공동 명의로 샀다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맞는지 등기 사항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갖고 있겠죠. 최초 98년도에 이원신이라는 분이 이 집을 샀고요. 그리고 2005년 10월 24일 때 이쪽에 김병조 씨하고 문경순 씨, 이분이 똑같이 이 집을 2분의 1, 2분의 1로 해가지고 샀네요. 그리고 주소도 똑같죠? 그러면 이분들은 부부 공동 명의로 해가지고 이 집을 취득을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자, 다시 나갔어요. 이 당시 2005년도에 이 집을 소유권을 취득했을 때는 대출을 안 냈어요. 대출 없이 그냥 이 집을 그대로 샀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살만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죠. 그런데 10년이 지나가지고 2015년 6월달에 농협에서 1억 3,800을 설정금액 포함해서 근저당을 설정을 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뒤에 그 다음 해 16년 3월 28일 때 건강보험공단에서 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3개월 뒤에 경상세무서에서 또 압류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똑같은 달에 캐피탈에서 가압류가 들어왔어요. 캐피탈에 돈을 빌렸다는 거죠. 개인적으로 또 돈을 빌리는 사람이 가압류를 또 걸었고요. 그리고 동대구 세무서에서 또 압류가 들어왔어요. 지금 세금을 못 냈다는 거죠. 그래서 최종적으로 올해 1월 달에 농협에서 이미 경매를 신청하고, 그리고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줬던 이분이 강제 경매로 또 신청을 했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처음에 들어왔을 때는 경제적으로 괜찮았어요. 괜찮았는데 10년 뒤부터 돈을 빌리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뭔가 사업을 했는 것 같아. 뭔가 사업을 했는데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잘 안 돼가지고 이렇게 경매까지 진행을 됐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사업이 잘 됐으면 캐피탈에 돈을 안 빌렸겠죠. 그러니까 사업이 잘 안 되니까 캐피탈에 돈을 빌리고 가압류가 들어오고, 개인적으로도 돈을 빌리고, 세금을 못 내니까 압류가 들어오고, 이자를 못 내니까 농협에서 이미 경매를 치고, 개인적으로 돈을 받기 위해서 강제 경매를 이렇게 쳤다라고 보시면 되죠. 여기 주의사항에 보시면은 임금채권 우선변제로 선순위 임차인은 배당이 안 될 수 있으므로 임금채권 금액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이 임금채권은 근로복지공단에서 권리신고를 배당 요청 신청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임금채권이 뭐냐? 임금채권은 이쪽 소유자가 직원들한테 일을 시키고 월급을 못 줘가지고 이 직원이 근로공단에 신청을 해서 근로공단이 이 사람들의 월급을 받게끔 해주기 위해서 신청을 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무슨 사업을 하든지 장사를 하든지 직원들한테 뭔가 월급을 주는 그런 일을 했구나라는 게 추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 임금채권이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올지에 대해서 그게 이제 중요한 겁니다. 배당이 들어가면은 여기는 배당 순서대로 해가지고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만약에 예를 들어가지고 내가 이걸 1억 5천에 낙찰을 받았다. 그러면 1억 5천을 가지고 이 배당 순서에 의해가지고 이렇게 돈을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임금채권은 순서 상관없이 그냥 제일 먼저 영순위로 받는 겁니다.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우리가 인수할 사항이 있냐 없냐가 중요하겠죠. 우리는 이 임금채권을 인수하는 게 아니에요. 다만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 그러면은 임금채권의 금액을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적혀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가 인수할 사항이라 그러면은 이 보증금을 배당으로 다 받아버리면은 상관이 없는데 이쪽에 임금채권이 먼저 받아가고 이 선순위 세입자가 원래 배당받던 걸 못 받는 경우면은 내가 이 못 받는 것만큼 이 선순위 세입자의 보증금을 내가 인수할 수도 있겠죠. 그럴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선순위 세입자가 있는지 없는지가 중요하겠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는 세입자가 없습니다. 세입자가 없고 소유자가 산단 말이에요. 소유자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인수를 해야 될 보증금이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물건은 임금채권이 걸려있든 없든 우리하고 상관없는 사항이라고 여러분들이 아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요. 이 아파트는 총 750세대가 살고 있습니다. 주차 대수도 800대 정도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총 6개 동이 있는데 여기도 도시가스를 사용하고 있고 개별로 사용한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구조를 보시면은 여기는 계단식이 아니고 복도식이라고 이렇게 적혀 있고요. 지금 여기 있는 24평은 750세대 중에서 동일 평수가 360가구가 이 24평으로 있다라고 이렇게 적혀 있네요. 그리고 방 구조는요, 총 2개 정도 있고요. 화장실은 1개 정도 있다라고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자, 그러면요, 실제로 6월달에 실거래가에 올라와 있는 이 가격대는 한번 보겠습니다. 이 가격대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보시면은 6층이 1억 7,100에 거래가 됐고요. 우리 물건은 15층 중에 10층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 12층이 좀 가깝겠죠. 그게 1억 7,500에 6월달에 거래가 됐었어요. 그리고 5월달에는 1억 8천 정도에 거래가 됐었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1억 7,500에서 1억 8천 정도는 거래가 되는 곳이구나 라고 우리가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이게 현재 시세하고는 틀린 겁니다. 그러니까 2달 전에, 석 달 전에 거래됐던 게 1억 7,500에서 1억 8천 정도 거래가 됐다라는 걸 추정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쪽에 전세는요, 9층이 1억 3,500에 거래가 됐었어요. 그리고 4월 달에 5층이 1억 3,600, 그리고 똑같은 층수에 1억 4천에도 이렇게 전세가 거래가 됐었네요. 여기는 전세는 1억 3,500에서 1억 4천 정도는 받을 수 있는 곳이구나 라는 걸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자, 봅시다. 사진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사진을 보시면요, 자, 어때요? 이렇게 보시니까 딱 이거는 계단식이 아니고 복도식으로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딱 봐도 이거는 복도식이죠. 자, 그리고요, 이 입구를 보시면요, 딱 이렇게 나와 있어요. 보통 우리가 계단식이면은 1, 2, 3, 4, 5, 6 이런 식으로 라인이 딱딱딱 끄여져 있는데 여기는 1에서 4, 5에서 8 이렇게 적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기둥 사이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가면은 1에서 4호 라인이고 이쪽으로 가면은 5에서 8호 라인이구나 라는 거 추정이 되어 있죠. 이런 거는 복도식이라는 게 한눈에 확 들어오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지도를 보시면요, 신미역이 되게 가까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통편은 되게 편안하겠죠. 시리 같은 경우에는 요 신미역하고 사월역 사이로 이쪽에 보시면은 상가 구성이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쪽에서 조금 나가면은 이쪽에는 학원 상가하고 되게 잘 갖추어져 있어가지고 애들 학원 보내는 데서도 가깝고 좀 교육질이 괜찮다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 밑에 보면은 청림초등학교가 있고요. 그리고 요 밑에 보시면은 농업 마이스터고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되게 가까이 있죠, 초등학교가. 이 평소에 신혼부부가 처음에 들어와서 애기 놓고 초등학교까지 이렇게 보내는데 큰 무리가 없겠구나. 그러면 우리가 받는다면은 이거는 신혼부부나 아니면은 자녀분을 다 분가시켜 놓고 이제 노부부만 이렇게 사는 지역도 괜찮은 지역이 될 수도 있고, 이 지역도 괜찮으니까 애들 키우기에도 괜찮은 동네구나 라는 걸 알 수 있는 지역이죠. 자, 그렇습니다. 요 물건도 괜찮은 지역이네요. 지금 CG 같은 경우에는 제 말이 뭐 맞다 안 맞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그렇지만 지금 CG는 시세가 좀 올라가고 있는 편이고요. 그리고 나와 있는 매물들도 금방금방 이렇게 소진된다라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런 물건이고요. 자, 다음 물건으로 이제 넘어가 볼까요? 다음 물건은 요 물건으로 한번 보시죠. 북구 사수동에 있는 브라운스톤. 여기는 북구 사수동에 있는 브라운스톤입니다. 층수는 22층 중에 12층이고요. 그러니까 중층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 브라운스톤 하면은 보통 사람들이 여기가 어디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대구에 계신 분들한테 여기 금호지구에 있는 아파트입니다 그러면 거기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금호분기점에서 조금만 올라가면 있는 아파트가 여기 브라운스톤입니다. 여기에 계시는 분들이 칠곡이나 아니면 구미, 외관 이쪽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교통편이 참 좋아요. 그래서 이쪽에 사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고요. 이렇게 이쪽 금호지구에 이제 아파트를 다는 아닌데 거짓 LH 공사가 들어가가지고 시행을 하고 개발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지금 감정가가 2억 7천인데 한번 떨어져가지고 1억 8,900으로 떨어지는 물건이고요.
그리고 실평수가 지금 25평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가 부동산에서 물어보면은 한 34, 5평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겠구나라는 게 추정이 됩니다. 여기도 맨 한 가지 세입자가 아니고 소유자가 지금 살고 있는 걸로 추정이 되고요. 보존 등기일이 15년 6월달이란 말이에요. 여기는 2년밖에 안 됐으니까 내가 여기 받아가지고 들어가가지고 용도를 하든 아니면 이쪽에 살고 계시는 분들 세입자로 놓든 어쨌든 요 물건을 내가 받게 된다 그러면은 수리는 딱히 할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생각이 들겠죠. 이런 거 2년밖에 안 되는 아파트는 어떤 경우에는 도배장만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요건 수리비는 아끼겠네라는 생각이 들겠죠. 자, 이 물건을 한번 봅시다. 이쪽에 보시면은 지금 미납과 리비는 확인이 안 되는 상태고요. 이거는 한번 확인을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리고 6월 달에 이평수에서 거래됐던 걸 한번 보겠습니다. 8층이 2억 6,400에 거래가 됐고요. 5월 달에 12층이 2억 6,500에 거래가 됐는 게 실거래가에 올라와 있네요. 그러면은 전세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볼까요? 전세는 22층이 1억 8천 정도 했고요. 6월 달입니다. 5월 달에 21층이 1억 8천에 전세를 거래했다는 걸 신고를 했네요. 월세 같은 경우에는 5층이요. 4,500에 55만원 정도 월세를 받았다고 이렇게 실거래가를 올렸네요. 여기 시세는 2억 5천에서 2억 6천5백까지도 받을 수 있는 물건이고, 전세는 1억 8천 정도 하고, 월세는 4,500에 55만원 정도는 받을 수 있는 아파트구나라는 걸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2달 전, 석 달 전에 이렇게 실거래가 올라왔는 게 이렇다는 겁니다. 사진을 한번 볼게요. 이 사진만 봐도 여기는 보통식이 아니고 계단식이구나 라는 게 느껴지시죠?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쪽에 출입구네요. 예, 이쪽에 나오는 거고 이쪽에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쪽에는 아파트 상가가 이렇게 있고요. 실질적으로 이 아파트는요, 적용이 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이 안에 들어가면은. 이쪽에는 지금 브라운스톤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구조는 LH 공사에서 만들어놓은 구조하고 거의 흡사해요. 제가 알기로는 이쪽에는 LH 공사가 시행을 했고요. 이쪽에 입주민들이 슬기롭게 잘해가지고요, 메이커를 LH가 아니고 브라운스톤으로 바꿨는 겁니다. 이게 메이커 이름만 바꿔도 집값이 1, 2천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쪽에 입주민들이 똑똑한 거죠. 노력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쪽에는 지금 아파트 조경이 되게 잘 됐어요. 여기가 전국권에서 1, 2등인가 이렇게 해가지고 상을 받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조경도 되게 잘 꾸며놨어요. 자, 지도에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딱 아시겠지만, 이거 보시면 이쪽에도 LH 천연나무 1단지, LH 천연나무 8단지, 5단지 이렇게 지어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는 이름이 LH 천연나무가 아니고 브라운스톤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그래서 뭔가 좀 틀려 보이죠. 이쪽에 바로 아파트 옆에 보면은 내곡 그린공원이라고 있어가지고 아침이나 저녁쯤 되면은 사람들이 나와서 이쪽으로 운동도 하고 산책도 하는 지역이 바로 옆에 있어가지고 살기 괜찮아요. 그리고 바로 밑에, 요 밑에 보시면은 사수초등학교하고 사수중학교가 가깝게 있기 때문에 애들 학교 보내고 하는데 괜찮은 지역이죠. 예, 그래서 이 브라운스톤 같은 경우에는 살기에는 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많이 드는 지역 중에 하나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가지 물건 중에 대표적으로 한 4개 정도를 뽑았습니다. 그 외에 다른 물건은 시간 관계상 소개를 안 했는데, 8월 달에 있는 그 아파트 투자반에는 제가 지금 안 올려놨는 다른 물건들도 같이 팀을 나눠가지고 조사하는 시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8월달에 있는 아파트 투자반에서 신청하신 교생분들께서는 이 물건을 확인을 하시고요. 웬만하면 이 강의를 청취를 하시고 간단하게 한번 조사도 한번 해보시고요. 그리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은 수업 시간에 질의응답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그때 돼서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는 시간도 한번 같이 가져봅시다.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네, 건강도 잘 챙기시고요. 모두 다 부자가 되는 그날까지 부동산 경매 팩토리는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